호주 시골의 포도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캔네스는 62세,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이 넓은 포도밭을 지켜왔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포도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흙을 갈고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생각은 늘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주말 아침, 캔네스는 트럭을 몰고 작은 마을의 장터로 향했다. 싱싱한 포도를 팔기 위해서였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찬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다채로운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캔네스는 늘 장터의 활기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 소란스러움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의 고독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았다. 포도 진열대를 설치하고 포도를 가지런히 담는 동안 한 여자가 그의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밝았으며 얼굴에는 옅은 주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주름은 그녀의 미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여자는 빵집을 운영하는 캐서린이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빵집을 꾸려가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이 먼저 말을 걸었다. 포도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캔네스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늘 그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었다. 올해 포도작황이 좋아서요. 제가 빵 만드는데 포도를 좀 써볼까 해서요. 혹시 조금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캔네스는 캐서린에게 포도를 담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에 캔네스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다. 포도를 담는 동안 캐서린은 빵집 이야기도 하고 장터 이야기도 하면서 캔네스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캔네스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캐서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말 속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포도 정말 감사합니다. 캐서린은 포도값을 계산하며 말했다. 다음에 빵집에 들르시면 따뜻한 빵이라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캔네스는 다시 한번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캐서린이 떠나고 캔네스는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미소를 오랫동안 기억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캔네스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 캔네스는 매주 장터에서 캐서린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와의 짧은 만남이 그의 텅 빈 일상에 작은 빛을 비춰주는 듯했다. 장터에서 캐서린과의 만남 이후 캔네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캔네스는 장터에 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다. 캐서린의 빵집 진열대 앞에서 포도를 팔면서 그녀와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다. 캐서린은 늘 밝고 활기찼고 캔네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캔네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캔네스는 용기를 내어 캐서린에게 커피를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캐서린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터 구석의 작은 카페에서 캔네스와 캐서린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빵집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 빵집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캔네스 또한 자신의 포도밭 이야기,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아내를 잃고 느꼈던 깊은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캔네스와 캐서린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겨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고독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캔네스는 캐서린에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캐서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캔네스와 캐서린은 매주 장터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장터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캔네스의 포도밭에서, 때로는 캐서린의 빵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끌렸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캔네스는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캐서린 또한 캔네스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캔네스의 아들 데이비드가 문제였다. 데이비드는 도시에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는 자주 캔네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데이비드는 캔네스가 혼자 시골에서 포도밭을 운영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고 캔네스에게 도시로 이사와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다. 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제 포도밭 일은 그만두시고 도시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데이비드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캔네스는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포도밭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포도밭은 그의 삶의 전부였고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캐서린이 곁에 있었다. 캐서린이 있는 한 캔네스는 외롭지 않았다. 캔네스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데이비드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들이 과연 이 관계를 이해해줄까? 아들은 캔네스가 도시로 와서 자신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캔네스가 시골에 남아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캔네스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캐서린과의 행복이 커질수록 데이비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더욱 고민스러워졌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지만 캔네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캔네스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아들에게 숨기기로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데이비드가 먼저 캔네스에게 도시로 이사 올 것을 포기할 때까지 혹은 캔네스와 캐서린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데이비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밀은 늘 불안감을 동반하는 법이다. 캔네스는 데이비드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들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혹시 캐서린과의 관계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캐서린과의 데이트는 늘 캔네스에게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캐서린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없이 즐거웠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웃고 속삭였다. 캐서린은 캔네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캔네스는 캐서린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데이트를 마치고 혼자 포도밭으로 돌아오는 길, 캔네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곤 했다. 아들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캔네스는 캐서린을 포도밭으로 초대했다. 노을이 지는 포도밭은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포도나무들은 마치 황금빛으로 빛나는 듯했다. 캔네스는 캐서린을 위해 직접 바비큐를 준비했다. 포도밭 한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숯불을 피우고 스테이크와 소시지를 구웠다. 와인도 곁들였다. 직접 만든 포도주였다. 와, 정말 멋진데요. 캐서린은 포도밭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니 꿈만 같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캔네스는 수줍게 웃었다. 캐서린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캔네스의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스테이크를 먹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캔네스와 캐서린은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캔네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르자 캔네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캐서린, 사실 아들이. 캔네스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 데이비드 이야기를 꺼냈다.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도시로 이사 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에게 캐서린과의 관계를 아직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캐서린은 캔네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캔네스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이해했다. 캐서린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남편과 사별 후 그녀에게도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캐서린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였다. 캐서린은 캔네스의 고민에 깊이 공감했다. 캐서린은 캔네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캐서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 씨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걸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하면 아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캐서린의 따뜻한 위로에 캔네스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캐서린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캔네스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사랑과 가족, 두 가지 모두 소중했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데이비드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도시로 오세요. 집도 알아봤어요.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아파트예요. 데이비드는 거의 통보하듯이 말했다. 케네스는 당황했다. 아들이 이렇게 빨리 일을 진행시킬 줄은 몰랐다. 결국 케네스는 데이비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데이비드, 사실 아버지 여자친구가 생겼다. 캔네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캔네스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다. 여자친구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캔네스는 용기를 내어 캐서린에 대해 이야기했다. 캐서린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데이비드는 캔네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믿기지 않아 하는 듯 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 정말 행복하다. 캔네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캐서린은 나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어. 캐서린이 없었다면 나는 아만. 캔네스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데이비드는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캐서린 씨, 정말 좋은 분이시겠죠? 데이비드는 아직 캐서린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캔네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다. 캐서린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데이비드는 주말에 캔네스의 포도밭으로 내려왔다. 캐서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캔네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캔네스에게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다. 데이비드가 캐서린을 마음에 들어할지 걱정스러웠다. 캐서린 또한 마찬가지였다. 캔네스의 아들을 만나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혹시라도 데이비드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데이비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데이비드가 도착하고 캔네스는 아들을 캐서린에게 소개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데이비드는 캐서린을 조심스럽게 쳐다보았고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고 캔네스와 캐서린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다.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캐서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데이비드는 캐서린과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의 관심사를 묻고 자신의 빵집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서린이 아버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캐서린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다. 캐서린 씨,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세요.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데이비드의 따뜻한 축복에 캔네스와 캐서린은 감격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데이비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와 캐서린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 더 이상 캔네스는 아들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캐서린과의 사랑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축복 속에서 캔네스와 캐서린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 후로 캔네스와 캐서린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포도밭일을 하고, 함께 빵을 만들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 서로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가끔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그 어느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했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포도밭과 빵집.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호주 시골 마을에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늦은 사랑도 진실하면 영원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캔네스와 캐서린의 사랑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가을날의 단풍처럼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원한 연인이었다. 매일 아침 캔네스는 캐서린의 빵집으로 향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빵집에서 캐서린은 캔네스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점심은 늘 함께했다. 캐서린이 만든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캔네스의 포도밭에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기기도 했다. 저녁은 번갈아 가며 준비했다. 캔네스가 포도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고기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캐서린이 빵집에서 가져온 빵과 샐러드로 간단하면서도 근사한 저녁 식탁을 차리기도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때로는 포도밭에 앉아 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두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말에는 여행을 자주 떠났다. 호주 곳곳의 아름다운 해변을 찾아가기도 하고 울창한 숲속에서 하이킹을 즐기기도 했다. 때로는 와이너리 투어를 떠나 맛있는 와인을 시음하고 아름다운 포도밭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다. 여행을 통해 캔네스와 캐서린은 더욱 깊은 추억을 쌓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갔다. 두 사람의 여행 사진은 앨범 가득 채워져 갔고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늘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서로의 가족에게도 깊이 헌신했다. 캔네스는 데이비드를 자주 포도밭으로 초대했고 데이비드는 캐서린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캐서린 또한 캔네스의 손주들을 끔찍이 아꼈다. 손주들이 빵집에 놀러오면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가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더욱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어주었다. 마을 사람들도 캔네스와 캐서린의 사랑을 축복했다.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에 대해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을 축제 때 캔네스와 캐서린은 함께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두 사람을 축하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에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다. 시간은 쏜살처럼 흘러갔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어느덧 70대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캔네스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을 쉬기 힘들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쓰러질 것 같았다. 캔네스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캐서린,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캔네스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캐서린은 캔네스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캔, 지금 어디에요? 금방 갈게요. 캐서린은 쏜살같이 캔네스의 포도밭으로 달려갔다. 캐서린이 도착했을 때 캔네스는 밭에 쓰러져 있었다. 캐서린은 캔네스를 부축해 일으키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캔네스는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캐서린은 캔네스의 곁을 24시간 지켰다. 밤낮으로 캔네스를 간호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캔네스를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캐서린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캔네스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캔네스는 포도밭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캐서린과 함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다. 캔네스는 포도밭을 데이비드에게 물려주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고 기꺼이 포도밭을 이어받았다. 데이비드는 포도밭을 적인 농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캔네스의 도움을 받아 포도밭을 더욱 번성시켰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포도밭을 떠나 마을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더 이상 포도밭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기에 두 사람은 더욱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책을 읽고, 마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오후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렸다. 저녁에는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캔네스와 캐서린은 가끔씩 옛날을 회상하며 웃곤 했다. 처음 만났던 장터, 첫 데이트, 데이비드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던 날, 그리고 포도밭에서의 바비큐 파티. 모든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했다.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 것에 대해,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극복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느덧 캔네스는 75세, 캐서린은 73세가 되었다. 두 사람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여전히 밤에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늙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캔네스와 캐서린을 노년의 로맨스라고 불렀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캔네스와 캐서린은 삶으로 증명해 주었다. 어느 봄날, 캔네스와 캐서린은 포도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포도밭은 푸른 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캔네스는 캐서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캐서린,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캐서린은 캔네스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나도 그래요. 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사랑을 느끼면서 캔네스와 캐서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호주 시골 마을의 포도밭과 빵집, 그곳에서 피어난 늦은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